8강입니다. 자, 문학 작품의 문학사적 또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지금 살펴볼 건데, 자, 먼저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은 문학 역사적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학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 등,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의 특정한 문학 갈래가 나오려면, 자, 그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 관계에 따라 이것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그 선행하는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창작이 되고 또 동시대 수많은 다른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향가, 19체 향가가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것이 나중에 어떤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건 특정한 어떤 한 작품, 이게 아니라 이 작품들과 작품들을 서로 연계하면서 우리가 이거 살펴볼 수 있는 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에는요, 역사적 갈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그 다음에 형식, 표현 등이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내용과 형식들이 다른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문학사적 영향관계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다른 어떤 것의 어떤 특정한 어떤 문학적 요소들은 온전하게 보존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그 다음에 역사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자, 이것도 특정한 어떤 시기에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다시 또 다른 어떤 작가나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갈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정체적으로 이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라는 것들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과 좀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상호 텍스트 맥락은 자, 이것이 꼭 특정한 어떤 시대와 시대라기도 되겠지만 같은 시대 안에서도 다른 작품과의 어떤 영향관계 같은 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상호 텍스트. 특정한 어떠한 작품이 또 어떤 다른 특정한 작품에 영향을 주는 이걸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패러디 같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작품 하나를 지금 그것이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패러디해서 어떤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주제나 이걸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작품에 담겨 있는 모티프나 이미지 또는 소재, 주제 등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해 읽음으로써 자, 이것을 어떤 우리 작품의 이해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살짝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자, 우리가 보통 4분법, 3분법으로 나누는 이론적 갈래에 따라 서정, 서사, 교술 갈래로 나눠지고요. 그다음 우리가 역사적 갈래 가지고서 그 특정한 문화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로 시조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문학 양식이 되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역사적 갈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조는 결국 우리가 역사적 갈래로 따진다면 그냥 시조가 되겠지만 이론적 갈래, 4분법 안에서는 바로 이게 또 서정적 갈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 충담사라는 그 신라시대 그 승려입니다. 승려가 쓴 작품인데, 자, 특이한 거는 지금 스님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내용에서는 유교적인 어떤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과 신하, 그 다음 백성 각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유지가 되고 태평하게 될 것이라는 염원을 담은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이 양주동 해석을 따랐다고 했는데, 자, 본문의 내용도 조금 어떻게 이걸 조금 더 한번 다시 현대어로 풀이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원문이 되는 거고, 자, 양주동이 해석해 놓은 것을 다시 또 현대어로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해놓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금은 아버지요. 자, 임금을 아버지తో 비유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에다 비유했고, 그 다음에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서 결국 이 군, 신민,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아까 가족의 관계, 아버지와 엄마와 어린 아이, 자식인, 자, 이렇게 가족 관계로 지금 표현을 했네요. 자, 이 관계는 지금 자, 신라시대인데 수평적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임금, 신하, 백성을 수직적 관계로 봤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B다 형태 은유법이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가정이 있고 가정법을 사용하는데 거기 조건과 거기에 따른 결과 이것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금 씨나 백성을 가족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자, 백성이 그 임금과 그 다음에 신하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자, 이게 결과가 될 것이고 자,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이 자, 이 물생은 여기서는 자, 모든 생물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백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물생들을 먹여서 자, 백성들을 먹여 사랑으로 다스려서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 자,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구의 말이에요? 백성들이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자, 나라 안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나라는 굳건하게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자, 이런 의식주를 다 해결해줘서 백성들이 야, 이렇게 좋은 나라를 두고 어디를 가겠어? 자, 이런 말을 한다는 조건에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잘 유지가 된다는 바로 결과가 오게 되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자,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답게 행동한다면 자, 이 조건에 따라 그 나라는 더욱 태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도 결과가 되겠죠. 자, 임금이 임금답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신하와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신하는 지금 임금을 이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 백성은 임금과 신하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 자, 이게 각각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나라는 더욱 태평해질 것입니다라는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라는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자, 19체향가의 어떤 낙구 부분에 감탄사가 오는 것.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이 작품들의 어떤 문학사적,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텍스트적 영향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자, 이런 19체향가는 나중에 결국, 자, 시조의 어떤 형식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조의 어떤 종장구 부분에, 종장에 뭐가 오냐면, 감탄사가 오죠. 자, 여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자, 지금 임금 신하 백성을 지금 가족의 관계에 있다 비유하고 자,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려진다면 백성들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그 나라는 더욱 태평해질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포인트 1번에서는 자, 한 나라의 구성 관계를 뭐했다가 가족 관계에 빗대어 표현을 했고요.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 백성을 어린아이. 자, 비유법과 함께 유추적 사고를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정 조건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의 문장인데, 자, 임금과 그 다음에 신하, 백성들이 각각 가족 관계로서, 자, 이렇게 얽혀져 있다고 본다면, 그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백성들이 이렇게 그 나라에 만족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유지가 될 거라고 했고, 자,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나라는 더욱 태평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이 민본주의의 백성을 어떤 근본으로 삼아서 저희 사랑을 베풀라는 각자의 어떤 본분을 다하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정치 도리를 좀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이 용비어천가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지금 1445년에 이 집현전 학자들이 지금 지은 총 125장으로 된 악장입니다. 이 악장이란 말은 궁중의 어떤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의 내용은 조선 창업의 기틀을 마련한 6조. 자, 목조부터 이 태종까지니까 바로 이 태종 이성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종이 아버지가 되는데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들에 대한 공덕, 사적 그다음에 공덕에 대한 어떤 송축과 예찬 그리고 125장 부분은요 바로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또 훈계하는 내용의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그 조선 건국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먼저 눈여겨볼 것은, 자,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자, 이건 15세기의 표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지금 철저하게 잘 지켜졌다는 걸 먼저 염두에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음조화라는 게 뭐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자, 하나 예를 들면, 자, 음성이죠? 아니, 이건 중성이지만, 자, 이렇게
자,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중성 모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체적으로 지금 음성을 좀 많이 썼고, 자, 그 옆에 보시면 나무는 남 플러스 양성이네요. 자, 이렇게 오를 짓겠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 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남간처럼 남 플러스 안의 경우 양성모음끼리. 자, 그 다음 아랫부분에 우리 바람을 갖고 보신다면, 자, 바람할 때도 지금 뭐가 돼요? 자, 안은 양성모음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L라는 양성모음, 이걸 모음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적기를 사용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깊음 같은 경우는, 자, 깊 플러스 은인데, 원래는 이것을 보조사를 지금 띄워서 써야 되는데, 어미 같은 여기 뒤에, 어간 뒤에 어미가 붙는 경우도. 자, 그래서 이 보조사나 어떤 조사나 어미들 같은 경우에 이 모음으로 시작을 할 때 다 앞에 있었던 받침들이 위로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는 깊은의 경우는, 자, 여기서 용언의 어간 피읍 받침이 아래에 있었죠. 자, 근데 은은 지금 오가 왔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피읍이 위로 올라붙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린 이어적기 연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높임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뭐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들이 지금 보이는데, 자, 그 중에서 여기 주체와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이 반치음이나 아래와 같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우문들이 사용됐다는 것. 자, 이거 하나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불휘 깊은 남강 그랬는데, 불휘라는 건 뿌리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뿌리 가로 해석이 돼야 될 텐데, 자, 여기 주격조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모음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는 주격조사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불휘라고 쓰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땐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남관할 때, 자, 여기 있는 깊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뒤에 있는 남간이라는 체언을 꾸며준 나무를 꾸며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자, 관형어가 되는데, 자, 이 문장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뿌리가 깊다 주어 서술어가 있고, 자, 나무는 안이 흔들린다. 자, 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나오는 걸 우리 겹문장이라고 하죠. 자, 이 겹문장 중에 앞에 있는 바로 뭐가 뿌리가 깊은이라는, 자, 요 문장이 뒤에 있는 남간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자, 이런 경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거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람이라는 것은, 자, 바람, 자,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가말도 마찬가지 가뭄이란 뜻인데, 자, 여기서 이것도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애가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모음조화는 지금 지켜지고 있죠. 자, 바람의 안이 밀세, 안이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여름 하나 되겠습니다. 꽃. 자, 우리가 보통 여기 15세기 표기는 종성부영 초성 중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자,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팔종성법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좀 뭐가 보이냐면 종성부영 초성 받침에 그 받침 종성에 쓰이는 글자들은 초성에 쓰이는 글자들을 다시 갖다 썼다. 이것을 우리는 종성부영 초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팔종성법에는 지읒이 안 쓰인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읒이 쓰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종성부영 초성의 표기법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교타란 말은, 자, 지금, 자, 우리 한자처럼 좋을 호자입니다. 좋다. 자, 그래서 꽃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름 하나니 그랬는데,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열매가 많이 열린다 하다도, 자, 어떤 행동을 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낱말 뜻 풀이 이걸 조심해서 해석을 하면, 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랫부분에 셈 2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셈 플러스 2. 자, 이번에는 주격조사가 뭐에 쓰였어요? 2가 쓰였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아래 받침에 이렇게 체언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자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주격조사는 2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모음이나 반모음 2가 왔을 때는 주격조사가 생략이 되고, 자, 자음 받침으로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 주격조사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은 2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자, 이것도 유서가 깊은 나라는, 다른 말로 역사가 깊은 나라는, 자, 가말의 안이 그칠세에 그랬으니까, 여기도 시련과 고난의 안이 그침으로, 자, 내를 이루어, 자, 냇물을 이루어 바다까지 간다 이겁니다. 자, 네, 냇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쓰였냐면, 자, 네 플러스 시읒, 여기다 이,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때 시읒 종성체언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어떤 체언 중에 자, 이렇게 시읒이 숨어 있다가 자, 모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네, 히 플러스 이인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이 모음이 지금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네, 히에서 시읒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시읒 종성 체언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격 조사 이가 사용이 되었다. 왜? 시읒 종성 체언도 마찬가지 이게 시읒이 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격조사 이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그랬는데 바라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아라는 양성 모음에 에라는 양성 모음을 썼으니까 이것도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죠. 자, 이거 주의할 게 하나 있네요. 자, 가마레와 그 다음에 바라레 쓰는 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면 자, 바라레는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정리하면 꽃 좋고 여름하다는 것은 문화가 결국 번성할 것이라는 얘기겠고 냇물을 이루어 바다까지 간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것은 그 왕조가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 자, 그래서 자, 새로운 왕조가 누리게 될 어떤 발전과 번영을 이렇게 송축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5장으로 내려오네요. 자, 천세우예라 그랬는데 천세대 이전, 오랜 세대 이전에 자, 이 우희에도 자, 시읒 종성체언 이게 다시 한번 쓰였네요. 자, 시읒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의. 자, 이것이 시읒이 이때 모음 의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 부사격조사 진과 결합을 하면서 시읒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세대 이전에 미리 정야샨 자, 한수 두 개 그랬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록색으로 제가 묶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샤, 그 다음에 여기 샤, 시 아래도 지금 샤가 보이나요? 자, 이때 이건 우리 주체 높임 선어말 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두 가지 시 내지 샤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 정한 거야? 자, 하느님께서 미리 이곳을 뭐로 정했대요? 자, 도읍지로 정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수 북쪽이니까 바로 한양 땅에 이것을 도읍지로 정해서 누인 개국을 했답니다. 누인은 자, 이 인자가 어진 인자야. 어진 덕을 포개서 나라를 개국하니. 자, 조선이란 나라를 개국하시니. 자, 이거 누가? 육조죠. 자, 그래서 이때 자, 지금 천세후에 미리 정해준 것은 지금 하늘이 이때 주어는 하늘로 봐야 되겠지만 자, 밑에서는 지금 누가 육조 우리 역사 조상이 자, 이렇게 누인 개국하샤. 복년이 끝 없으시니 그랬으니까 복년이라는 것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니 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죠. 자, 성신 자, 이것을 우리는 성자 신손 자손을 집어넣는데 자, 신성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어떤 그 후손들이 후대 임금들이 니자샤도 니다라는 것은 계승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이어 이렇게 했다면 지금 어떻게 이연이 생략돼야 되는데 그냥 쓰였네요. 두음 법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반치음도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신이 니자샤도 이건 여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성신이 돼야 되겠죠. 성신이 여기서는 자, 계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신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다? 자, 여기 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을 사용했습니다. 자, 경천 근민하샤 여기도 샤자도 마찬가지 자, 성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주체 높임 선어말음입니다. 자, 여기 핵심어가 바로 경천 근민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하늘을 공경하고 자,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려야지만 자, 백성들에게 자, 어떻게 사랑으로서 다스려야지만이 자, 이것이 더욱 나라가 굳건해질 겁니다. 자, 이를 사용했네요. 자, 그 아랫부분에 있는 뭐와 함께 자, it과 함께 이걸 우리는 상대 높임 토너말 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누구를 높인 걸까요?
자, 위에 있는 구두시리아 2는 바로 여기서 성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성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앞에 부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상대방, 지금 이 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 이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님금아 여기 아랫부분에서도 it은 바로 어떻게? 자, 누구를? 바로 님금을 지금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청자인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도 it을 사용했습니다. 자, 상대 문법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임금님이시여. 자, 하는 지금 존칭 혹격 조사라고 해서 높임을 나타냅니다. 자, 임금님이시여 아셔야 됩니다. 아시오셔. 자, 바로 여기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 높이법 여기 쇼셔도 보이네요. 자, 낙수의 사냥 가 있어서. 자, 누가 태광왕이, 자, 중국의 그 하나라 임금인 태광왕이 낙수라는 곳으로 사냥이나 가서, 자, 매일 하랍이라는 것은 우왕인, 자, 조상님, 할아버지 어떤 동만, 자, 공덕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이렇게 이 태광왕이라는 사람이요. 자, 지금 할아버지인 여기 누구한테 우왕으로부터, 자, 무엇을 왕권을 이어받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우왕이 나라를 잘 덕성으로서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굳건해졌는데, 이것을 자기의 덕인지 알고, 자, 어떻게 나라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사냥이나 다녔단 말이야. 자, 당연히 태광왕은 쫓겨났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로 삼아야 된다? 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부분. 자,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 지금 불휘, 그 다음에 세미 부분의 주격조사가 지금 각각 생략과 그 다음에 이게 사용됐고, 그 다음에 바람의 간화래와처럼, 자, 원인 부사격 조사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곧교코 할 때 곧은, 자, 지금 종성, 부용, 초성의 방법이 사용됐다는 거, 표기법이. 자, 곧교코 여름하다는 것은 각각 문화가 번성한다는 거, 뇌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 자, 그래서 낱말뜻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자, 우희, 그 다음에 우희 아까 내시 부분에 각각, 자, 시의 종성체언이 사용됐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샤와 시가 사용되는데, 샤는 결국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로 사용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it은 상대 높임, 효셔도 마찬가지고, 상대 높임인데, 자, 각각 정하시한 것은 하늘을 높인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노인 개국하샤의 샤는 결국 육주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 성신이 지금 니자샤도의 성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님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뭐를 사용했다? 자, 여기서 각각, 자, 저기 주체 높임도 사용됐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샤라는 주체 높임도 사용됐지만, 자,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 성신과 그 다음에 임금을 높이기 위한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 놓을게. 한자성어, 타산지석이나 한자성어. 자, 그래서 남의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독이라도 나의 어떤 나를 닦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바로 여기서 누구를, 이 태광왕의 고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하시면, 자, 전절에서는 뿌리가 깊은 나무, 자, 그 다음에 고절에서는 샘이 깊은 물, 자, 각각 기초가 튼튼한 나라와 역사가 깊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바람과 가뭄은 각각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걸 한자성으로 안과 밖의 우한이다. 그래서 이걸 내우, 외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꽃이 좋고 열매가 좋다는 것은, 자, 또 내가 이루어 바다까지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 문화가 영원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영원히 번성한다는 것. 자, 대구법과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 주제를 표현했고요. 유치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2장 부분이 상당히 우리말 위주로 표현되기 있어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125장은요, 선행 조건, 임금이 경청근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을 받들고, 뜻을 받들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려야 된다는 선행 조건에 따라, 그 다음에 나라가 굳건해진다는 결과. 이거 말고 우리가 아까 안민가에서도 봤었죠? 자, 조건과 결과에 따른. 자, 이래서, 자, 훈계와 당부의 내용입니다. 자, 번개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태광왕이 고사를 들어서, 자, 이것을, 자, 후대 임금들에게 지금 주의와 번개, 자, 훈계를 하고 있고, 이 타산지석으로 사람을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그 1장부터 2장을 개국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조선 왕조의 영원성, 영원한 발전과 범위. 바로 여기 2장 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110장부터 125장을 개왕운이라고 하는데 왕에게 권계하는, 후대 왕들에게 권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5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 악장은 국가 차원의 제사나 연회와 같은 공식 행사에서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부르던 시가 문학의 한 갈래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었을 때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번성을 했지만, 자,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목적성이 점차 흐려지다 보니까 자, 이 악장 가사는 그 시간성이, 그 생명성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져야 되는데 이건 특정한 계층, 이런 사람들에만 불려지다 보니까 그것이 금방 소멸하고 말았다는 것. 이렇게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